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열해 놨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그러니까 과세 주체가 국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다 이러면 뭐라 하죠? 지방세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자, 국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간접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 즉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 사람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다르죠. 예, 이걸 우리는 간접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현재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또 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용어를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예,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우리는 사업자라가 하는데요. 이런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그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최종 소비자, 그죠? 예, 최종 소비자를 우리는 담세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경우에는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직접세,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물세라는 얘기입니다. 예, 수도요금은 아닙니다. 예, 어떤 물건, 예, 물세. 자, 다시 말씀드려서 물세와 뭐가 있을까요? 인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두고 아니면은 어떤 물품의 중심을 두고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중심을 두죠. 인세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그다음 다단계, 여러 단계에 거쳐서 유통 단계가 여러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예, 그런 유통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를 다단계 거래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단계 거래세. 예. 자, 그다음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생산형이 아니라 소비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소비세라고 얘기를 했죠. 소비세. 그래서 이를 우리는 일반 소비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세와 유사한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요.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개별 소비세. 자, 개별 소비세는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 소비세라고 하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로 달리 이제 바뀌어 불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즉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 과거의 특별 소비세는 개별 소비세. 예, 분명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금 종류가 다른 거죠. 세목이 다릅니다. 자, 그다음 전단계 세액을 공제해서 즉 매출세액에서 전단계 세액은 매입세액이란 말이에요. 이때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앞전자를 씁니다. 예, 그래서 전 단계의 세액을 공제한다. 매출 이전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매입 단계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 전 단계 세액 공제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사업자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여러 번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불공제. 그러니까 전 단계 세액 공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사업자라 할지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면세제도.
면세. 그러니까 이 면세 제도는 왜 나왔느냐면요. 조세 부담의 역진성입니다. 예, 역진성.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제도가 면세 제도예요. 자, 역진성 어렵다, 그죠? 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 그죠? 아주 많은 사람과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 어떠한 재화를, 어떠한 물품을 소비를 했을 때 부담하는 10%의 세금, 어떻습니까? 부담의 정도가 다르겠죠. 수입이 많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클 거고, 수입이 많은 사람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부담이 될 거란 얘기죠. 자, 이러한 것들 조세 부담의 역진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면세제도다. 그래서 면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꼭 필요한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우리는 세금을, 즉 부가세를 부담시키지 않음으로써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많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이제 세금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면세제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0% 세율을 적용을 해서, 즉 영세율을 적용해서 그쪽 상대 쪽에서 수입하는 그 상대 국가에서 세금을 부담시키든지 말든지, 그건 그쪽 나라의 사정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이 된다 이러면은 지금 국내에서 유통 단계에서 우리는 세금을 전부 다 국세청에 납부를 했잖아요. 그 모든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세 납부액을 전부 다 다시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부분, 소비되지 않고 수출하는 그런 재화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유통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납부세 전부 다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에 완전 면세 제도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입하면은 국내에서 소비가 될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수입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10% 과세를 합니다. 누가요? 수입을 하려면은 세관을 통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받아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자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그런 이제 재화로 보기 때문에 10%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세세한 내용을 쭉 살펴볼 때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징을 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밑바탕이 돼야만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세세하게 전개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